여러분, 아니 뭐 전세 매물이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전세 매물이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는 웬만해서 듣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예. 20년째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역전세난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강남에 역전세난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역전세난이라는 건 여러분, 전세 물건은 천지인데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려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나가려는 사람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예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여기 가구가 전체 가구가 3,375가구입니다. 여기를 매일경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전세 매물이 500건이 500건. 이게 여러분 개포동에 프레지던스, 자이 프레지던스 전세 매물이 500건이라는 건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강남에는요 웬만해서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전세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고, 예, 또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월세를.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금리가. 이게 여러분 진짜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지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강남권의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입니다. 예, 올해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22억 원이 갔습니다. 6월에. 지금은 11월입니다. 13억이 됐어요. 9억이 떨어졌어요. 9억. 여러분 22억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 예, 전세가 13억으로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달라고 하겠죠. 내달라고. 안 그러면 나가겠다. 그런데 반포자이 22억을 만약에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거 9억 내줄 수 있겠습니까? 못 내줄 거예요. 22억 전세를 주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었을 거니까. 근데 그 투자한 것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투자가 좋은 게 없잖아요. 다른 부동산 갭 투자를 했다면 집값 폭락했고, 그죠? 게다가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주식값 폭락했고, 채권시장에 투자했다면 채권값 폭락했습니다. 어디 뭐 9억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빨리 나가게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집주인은요, 제발 살아주세요. 제가 9억 원에 대한 이자 드리겠습니다. 내가 9억 원에 대한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표현이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반포자이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개포 DH 아너힐스 59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13억 7천만 원이었던 전세가가 지금은 9억 5천만 원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4억 2천만 원이 떨어졌어.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이면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기도. 잠실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헬스 2월 달에 84제곱미터가 14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9억 5천만 원이에요. 무려 5억이 떨어졌어요. 5억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내주세요. 나 전세 옮겨야 됩니다. 돈 못 내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돈 못 내줍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나와도 내가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아주 초유의 역전세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강남 상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흑석동으로 가볼까요? 동작구입니다.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84제곱미터입니다. 여기도 14억 3천만 원까지 갔던 예, 전세가가 지금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4억 8천만 원이 떨어진 거, 아니 죄송합니다. 4억 8천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실제로도 말입니다. 거래도 최악이에요. 거래도. 예. 지금 전세 물량만 쌓이고 있어요.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 월세 물량 다 포함하면 74,671건입니다. 이게 4월에 41,204건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시장에는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드실 거예요. 결국 뭔가 터지겠구나 이러다가 실제로 말입니다. 정부가 서울 25개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5개 지역 뭐 성남, 하남, 과천, 분당의 2개 지역 이렇게 5개 지역만 빼고 규제 해제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빚내서 집 사자는 사람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집값이 싸졌으니까 서울로 가야지. 전세라도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서울로 가야지 이 말이 터지면 수도권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분양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둔촌동 주공아파트 이제 분양을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저 분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올해 안에 분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천억에 달하는 PF 대출인가요? 그거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미분양이 나면 충격이 될 거고요. 이게 13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률이 높으면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물론 살아나 봤자예요. 금리가 이 정도로 세기 때문에 뭐 6%, 7%, 8%, 9%까지도 간다고 하니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집을 사야 될까? 무주택자 또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놓고자 하는 분 언제 집을 사야 될까? 좀 더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임장은 반드시 하세요. 임장은. 현장에 가서 보고요. 상황을 계속 판단해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대혼란기 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초점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화는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변화의 폭 속에서는요. 결국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말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